여기 한국의 22배 크기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땅에 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물줄기는커녕 호수도 없습니다.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강이 없다는 건 도시를 만들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그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겐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도 살아갑니다. 그 넓은 땅 위에서, 흐르지 않는 땅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강이 없는 나라에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면적이 한국의 1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에도 강이 없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물줄기 하나 없이 사막과 돌산만이 이어집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강이 전혀 없는 나라가 19개국이나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외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처럼 아라비아 반도에 몰려있는 나라들이 많고 몰디브나 나우루, 투발루 같은 태평양의 섬나라들도 포함됩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처럼 도시만으로 이루어진 초소형 국가들 역시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나라들은 단지 비가 안 오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애초에 물 흐름이 생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후부터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강수량은 100mm에 불과합니다. 장마 때 한국에서 하루 쏟아지는 양이 1년에 걸쳐 내릴까 말까 하는 정도죠. 비가 오더라도 이내에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햇볕은 뜨겁고 공기는 건조하고 구름은 스쳐 지날 뿐입니다. 다음은 지형의 문제입니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땅은 대부분 평평하거나 물이 흘러내릴 만한 경사가 없습니다. 간혹 있더라도 바람에 쌓인 모래 언덕이 곳곳에서 물길을 가로막죠. 이렇게 되면 비가 와도 물이 한데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흐름이 생기는 곳은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만 잠깐 생기는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이 와디는 대부분 몇 시간 만에 말라버립니다. 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고 너무 일시적입니다. 지하 구조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물이 땅속으로 사라지기만 할 뿐 다시 땅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같은 석회암지대가 대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선 물이 흐르기 전에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강이라는 것이 생길 수 없습니다. 몰디브나 나우루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땅이 아주 얕고 좁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금세 바다로 흘러가죠. 강이 생기기엔 공간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땅입니다. 강이 없으면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자연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닷물을 끓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닷물을 정지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작업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시설이 사우디에 있고 하루에 수백만 톤의 식수와 공업 용수를 만들어냅니다. 물을 얻으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를 얻으려면 먼저 엄청난 석유를 태워야 하죠. 다음은 지하수입니다. 지표에는 흐름이 없지만 땅속 깊은 곳엔 고대의 물이 갇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지역에 비가 왔을 때 스며든 물이 아직도 지하에 남아있는 곳이 있죠. 이를 화석수라고 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이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쓰면 이 물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빼기만 하면 줄어드는 저금통과도 같죠. 지금은 대부분의 지하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을 필사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이 없음에도 사우디에는 무려 500개가 넘는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한국처럼 전기를 만드는 용도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와디를 따라 사라지는 물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에선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았습니다.
빗물 수집이 생활의 일부죠. 아랍에미리트에선 하수를 정화해 농업용수로 다시 씁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2번, 3번씩 돌려 쓰는 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카타르나 쿠웨이트처럼 담수화 설비가 부족한 나라들은 물을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생수병이 아니라 컨테이너와 유주선 단위죠. 원래는 석유를 실었던 거대한 유주선을 고압 해수로 철저히 세척한 뒤 그 탱크에 물을 가득 실어 바다를 건너오면 단가를 그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1000리터당 2, 3달러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에 배를 띄우고 연료를 태우고 항만에 하역하고 생수병에 담는 모든 비용이 더해지면 소매 가격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선 항구의 모습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이 항구 근처에 거대한 석유 저장 탱크를 세운다면 이들에겐 물 저장 탱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전쟁이나 가뭄 같은 위기가 닥치면 이 물 저장소가 생존의 최후 보루가 됩니다. 이 나라들에선 물이 곧 연료이고 물이 곧 안보인 셈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아예 외국의 땅을 사서 곡물을 기릅니다. 얼핏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곡물 재배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밀 1kg에는 평균 1,500리터, 소고기 1kg엔 15,0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곡물을 수입한다는 건 그 작물을 키운 나라의 물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품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물을 가상수라고 부릅니다. 곡물이든 커피든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것들엔 보이지 않는 물값이 함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시작은 강입니다. 고대부터 그래왔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산업도 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이 없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시 기능을 구성하는 상하수도, 발전소, 공업단지는 모두 물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도시는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모두 해안에 몰리게 됩니다. 수도관을 수백 킬로미터씩 묻어야 하니 강이 없으면 도시가 커지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도로도 전기도 물도 가지 않습니다. 병원, 학교 같은 기본 서비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한국보다 22배나 넓지만 사람이 사는 구역은 오히려 좁습니다. 강이 없으면 땅조차도 국토가 되지 못합니다. 강이 없다는 건 곧 농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식량 자급률은 대부분 형편없죠. 사우디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밀을 자급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지하수가 고갈되자 곧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량을 수입한다는 건 우리 밥상이 언제든 타인의 손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은 물 위에서 돌아갑니다. 냉각수가 없으면 발전소도 공장도 멈춥니다. 특히 제조업은 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철강, 석유화, 반도체 같은 산업은 하루에도 수천 톤의 물을 씁니다. 강이 없는 나라에선 이런 산업은 아예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산업의 종류는 제한되고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국토 전체가 비어 있으니 도로망이 뚫리기 어렵고 물류비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강이 없다는 건 비상시에 사용할 물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뭄, 화재, 전염병처럼 물이 생존과 직결되는 재난이 닥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물이 없으면 손 씻기조차 어렵고 병원은 소독과 세척을 멈춘 채 마비됩니다. 물탱크에 의존하다가는 하루만 물 공급이 끊겨도 도시 기능이 정지됩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물이 없는 나라에겐 훨씬 더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강이 없으면 물은 직접 만들거나 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려면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 하나를 얻기 위해 설비를 수입하고 석유를 태우고 전기를 써야 하죠. 그래서 강이 없는 나라일수록 외교에 취약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 물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입니다. 안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담수화 플랜트, 저장 탱크, 송수관은 모두 외부 공격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선 이런 설비를 군사시설처럼 관리합니다. 전쟁, 테러, 사이버 공격 중 하나만으로도 물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멈추면 국가도 멈춥니다. 강이 없다는 건 언제든 정지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강이 없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닮은 구조를 가집니다. 도시는 해안에만 몰리고 내륙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은 도시를 연결해주고 국토를 이어주는 자연의 길입니다. 이런 길이 없다 보니 수도 파이프가 닿는 거리까지만 사람 사는 곳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돈을 쓴다고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반면 불공평하지만 이 세상에는 물이 차고도 넘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강이 이상적으로 발달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죠. 이들 국가는 강의 수, 길이, 유량, 그리고 국토 전역에 걸친 분포 면에서 압도적인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나라는 강이 없는 나라에 비해 국토의 활용과 산업 구조의 다양성,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이 없는 나라들은 불리한 점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굳이 강점을 찾자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나라들은 몇 가지 특별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수화 기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량 모두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또 하나는 물관리입니다. 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기술은 몰디브, 바레인 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이 없는 나라들은 땅과 기후에 맞춰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키워왔습니다. 사막 도시 안에서도 초고효율 냉방 시스템, 고도화된 에너지 관리 체계, 최소한의 물로 식량을 길러내는 스마트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이 없는 땅에서 이미 잘 버텨왔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보이는 두바이나 도하의 기적이 이들이 이룬 작품들이죠. 이들은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기술과 의지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물 부족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물을 잃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길을 찾을지도 모를 일입니다.